내란 중에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부실과 가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동정당으로서 대선을 하신다고 합니다. 용기로 사과하시고 속건지를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예,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주 후련했습니다. 근데 네. 막 저기서 떠들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권영진이라고 그 대구. 그 권영진 의원 막 달라들고 그럴 때 건들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자빠집니다. 손만 스쳐가도 막 쓰러져요. 전에 그랬던 적 있죠. 네네. 한데 야 뭐 이렇게 막 네. 아무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참. 네. 부승찬 의원이 아주 또 뭐예요,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그런. 부승찬, 김준혁 의원 또 아주 잘 싸웠죠. 자신 있어, 뭐 그러던데. 네, 네, 예. 부승찬 의원은 보면은 이쪽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거기도 HID 출신이라고 그러던데요. HID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교육을. 네,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예. 이제 소령 때 예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정보병과에 예. 정보니까 정보를 다루는데 정보병과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교육을 받나 봐요. 예, 예. 그래서 HID 가서 교육을 아마 몇 개월 받은 것 같아요. 전문 교육을.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네. 뭐 우리 최고위원님은 국정감사 때도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 통화했는데 하동 산불 현장 가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경북. 어떻던가요? 아유, 그 산불 주불이 그 잡힌 지 10일 이상 됐는데도 예. 아직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어서 발을 다들 동동 구르고 또 분노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복구하려는 사람이 경북지사 이철우가 제대로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뭐 마음은 콩밭에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한다고. 아니, 되지도 않을 거.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율 설사 1위를 달려도 이 현장이 너무나 시급하니까 내가 못하겠다라고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부시장하고 또 보궐한테 보고를 받고 어저께도 한번 회의를 했는데 경상남도는 부지사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 거기는 부지사도 안 하고 실장에 와서 해서 지금 사실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인데 도지사도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특위가 지난주도 가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나 또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민주당 자체에서 성금을 모았어요. 한 5억 정도 모금한 거를 이제 오늘 기탁을 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네, 부활주일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네. 산불 현장에 이렇게 네. 전해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 의성도 다녀오셨나요? 주로 안동 지역을 안동 지역에.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네.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나리 엄마 의성 쓰시는 분이세요. 네. 여기는 경북 의성입니다. 이번에 산불난 지역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깝깝합니다. 네, 그렇죠. 산은 다 타고 사과나무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쪽이 사과 주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도지사라는 사람도 윤석열 꼬붕대자고 가버리고 없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쓰레기 좀 치우게. 네. 그러셨는데 정말 이 지역에는 너무 완전히 다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전쟁터보다도 더 할 정도로 초토화돼서 또 보상 문제가 아주 턱없이 법적으로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집을 소실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뭐 한 2억 들어가는 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이제 법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가수농장 하신다고 조금 전에 하셨는데 가수원이나 이런 데는 더 보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기업은 아예 법적으로 보상이 항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민주당에서 만드는 것 속에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예, 산불도 빨리 좀 그 이재민들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네. 한두 가지 여쭤보기 전에 오늘 질문이 많이 왔는데 CBC님이에요. 앵커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시면 민방위 옷 좀 바꾸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자식이 느닷없이 멀쩡한 옷을 바꿔서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네. 아, 그렇죠. 새 정부 그렇죠. 출범하면 이 민방위 옷 바꿔야 되겠죠? 네,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화된 게 많아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그때 사실 노란 옷이었잖아요. 노란 옷이죠, 기본이. 그것이 사실은 노란 옷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현장에 갔을 때 잘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그런데 노란색이 그런 네, 거잖아요. 네. 저 색은 잘 안 보이는 색입니다. 예. 군인들 입는 군복과 약간 유사하잖아요. 예. 군복은 상대가 안 보이게 하는 위장 효과인데 예. 저걸 그때 오자마자 바꾸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아직 노란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교체가 다 안 됐어요. 저 예. 복으로. 네. 저거 하느라고 또 돈도 얼마나 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이라고 만드는 민방위복을 잘 안 보이라는 위장복으로 네. 이것만 해도 지금 500억이 넘게 들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그러니까요. 청록색 민방위복. 네, 그때 저도 많이 저걸 비판을 했거든요. 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저기 노란 계통을 한 이유가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청와대 옮긴 거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배경으로 청와대를 깔았는데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일단 용산에서 옮겨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바로 지난번처럼 하루도 용산에 안 자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래서 용산으로 일단 들어가서 저는 2단계는 청와대 지역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건물 하나 정도 비서동하고 대통령이 같이 쓰는 건물 있잖아요. 예. 청와대의 문제점이 뭐 구중 궁궐이다 이런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세종시로 갈지 이런 거는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사실 지금 어떤 세종시로 가느냐 청와대로 가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세종시에 가려면 10년이 걸려요 최소한. 그렇죠. 네, 헌법을 바꿔야 되고 그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5년 내에 못 갑니다. 예. 그런데 5년 동안 그럼 세종시 간다고 용산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산에는 한 맥시멈 1년 이내로 있으면서 청와대를 좀 정비를 완전히 해서 청와대를 쓰면서 이제 다음 장기적인 플랜을 어디로 갈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경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성훈이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지금 총 책임을 맡고 있는데 아니 이자가 일요일 날 그 아크로비스타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경호 측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가서. 그 개인 경호원도 아니고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 갈 수는 있죠. 왜요? 지금도 그 원래 전직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예. 그 경호는 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 뭐 감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렇죠. 명목이다. 40명 정도 명목으로. 경호 요원이 가 있다고 예. 하니까 지금은 하여튼 경호처의 수장이긴 하잖아요. 명목상. 예. 그러니까 거기를 그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감독하고. 예. 그 법적으로는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치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호처 내부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판장도 돌리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자가 만약에 새로운 정부 출범했을 때 경호를 그대로 맡게 된다면 경호처가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바로 교체해야죠. 사실 구속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이 구속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집행할 때 방해를 했고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증거 인멸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맞는데 지금 구속 수사가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있죠. 그럼 뭐 그래 봐야 지금 한 50일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바로 그 보직해임을 시켜야 되겠죠. 바로 잘라야죠. 네, 그런 자가 있어가지고는 나라가 얼마나 네.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겪어봤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 게 많죠. 네. 한덕수가 지금 만약에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한덕수를 며칠간은 또 더 둬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청문회를 또 해야 되니까. 예. 네, 예. 그럼 한덕수 제청을 받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네. 이건 차제에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는 뭔가 좀 다른 규정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설마 하다가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가 나 제청 못한다고 버텨봅시다. 네. 그럼 꼬입니다. 이런 것도 다 법률의 미입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한덕수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러고도 남을 잡니다. 나 제청 못한다.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위법이고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네. 주리를 틀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어떻게 법에다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특히 헌법에는 개념적인 것만 예. 담는 거고 나머지는 또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법도 마찬가지죠. 미주알 고주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일반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치주의가 유지된 것이 법 정신에 따라서 알아서 다 했잖아요. 거기에 맞게 개념에 맞게 하는데 지금은 법꾸라지들이 많아서 그걸 교모의 법의 허점을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앞으로 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되나. 법이란 게 사실은 어떤 통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너무 구체하는 거는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법꾸라지를 윤석열 일당들의 법꾸라지 행동 때문에 법을 또 구체하다 보면은 너무 그것이 통제가 되고 너무 제한이 됐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에 어긋나니까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는 자가 지난번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권력 행사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하다가 네. 자기 말을 그냥 뒤집고 또 2명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덕수가 무슨 일을 할지 국민들이 모른다 걱정하는 건데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을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제 헌재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정지가 되지요. 네. 오늘 평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5명만 넘어도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받아들여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평의가 오늘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2분이 17일 날 그만두잖아요.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해서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판관 2분 그만두는 분 입장에서 또 다른 현재 재판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의 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헌법재판관을 하더라도 그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된다면은 헌법재판관의 위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된다? 예. 그 상상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자격이 없는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면 무효잖아요. 그럼 이런 논란에 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2 사람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앞으로 6년 내내 시달릴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자격이 있니 없니. 그렇게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사정을 명확히 알 것이라고 보고
또 헌법 정신에 봐도 자격이 없죠. 한덕수는 네. 임명할 자격이. 자격이 없는 자가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보면은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전망하셨을 때 한덕수 총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나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예. 또 그 정도 배짱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시기를 좀 놓친 면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경선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이미 경선에는 참여 안 하는 걸로. 아마 경선에 참여하려고 본인이 헌법재판관 무리해서 지명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민주당이 민주당이 탄핵할 예.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탄핵 직전에 사퇴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의 명분이 되고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이 하면서 이제 경선에 뛰어들 수가 있었는데 그걸로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실 지도부에서 그런 수를 읽었거든요. 간파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조금 탄핵은 해야 된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벌자. 그래서 경선은 물 건너간 거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탄핵은 하려고 합니다. 아. 네, 한덕수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기 때문에 예.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예. 말씀 주신 김에 이제 예. 대선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로 봐서는 이자가 절대 공정한 대선 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한덕수는 탄핵을 한다. 그럼 최상목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상목과 한덕수는 탄핵을 한다는 방침인데 예. 사실 오늘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만약 가처분이 돼서 새 정부 들어올 때까지 임명을 그 2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 가처분이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덕수가 임명을 하는 사항에 오게 되면은 앞으로 집권을 하더라도 5년 내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관 2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윤석열을 좀 하는 측근들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이재명 전 대표님 대통령 되시더라도 재판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걸고 넘어질 것이고 그래서 헌재를 통해서 다음 정권을 또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처분에 따라서 내일이나 모레나 만약 가처분이 오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바로 지금 국회가 본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내일하고 모레 바로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은 시간을 우리가 좀 버는 벌었거든요. 거고. 그러면 굳이 한덕수 본인은 탄핵을 해주길 원하는데 대통령 나가고 싶어서 굳이 거기에 수에 우리가 춤을 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처분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각이 됐을 때 이제 기각이 됐을 때 한덕수가 사실 맘만 먹으면 임명할 수 있지만 국회도 절차가 있고 네. 임명하는 데도 절차가 있는데 국회 절차가 시간이 좀 더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청문회 개의 요구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보다는 탄핵안 발의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더 빠를 네.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임명을 못하게 할 수 있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다 쳐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네. 그러면 네. 지금 최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이완규, 함성훈, 이자는 헌법재판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자격도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꼼수를 써서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수를 써서 한덕수 전략에도 말려들지 않으면서 그 못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밖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저희도 그러시겠네요. 전략을 구사하는데 예, 예.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또 많은 국민들은 왜 안 하느냐 뭐 막 하는데 사실 그 수를 읽고
바둑도 수를 읽고 이래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그 수를 알려주면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심을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김명주 최고위원님 같은 분들께서 네. 이러이러한 우리 고민이 있다. 네.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 다는 얘기를 못해도 네. 그런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러겠구나. 이렇게 네.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많이 푸른 겁니다. 사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민주당 네. 도대체 뭐 하냐. 네, 왜 네. 저런 걸 그냥 놔두냐. 네. 막 그러거든요. 예, 저희도 머리 아픕니다. 여러 가지 워게임, 경우의 수를 이럴 때 어떻게 하고 한덕수가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쟤들의 생각은 뭔가 엄청나게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워게임을 하고 예. 또 그 법조항을 가져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아이고 이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해됐을 때 우리 네. 애청자님들도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윤석열 형사재판을 하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여러 걸 봐주고 있잖아요. 특혜를 주는 거죠. 심하게. 네, 예. 아주 심하게요. 그럼 절차상 특혜를 준다는 것은 실체적 특혜를 줄 확률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실체적 특혜라고 하면은 거기에 구형을 하는 그 재판 최종 선고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서 고민이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고민되는 게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보십시오. 구속 취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하로 들어오게 해요. 그것도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그 전례가 없는 일이고 촬영 허가도 안 해주고 그렇죠. 이건 뭐 하다가 나중에 미친 척하고 무죄해버리면 이거는 역사를 뒤집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텐데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고 요구인데 네. 참 민주당 머리 아프시겠는데 이건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이제 고민 중입니다. 예. 지금 사실 재판부를 바로 뭐 어떻게 하겠다 실체적인 건 안 나왔잖아요. 절차상 특혜를 준 거 가지고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죠. 그렇지만은 절차상 특혜를 준 거에 대해서는 어제 계속 우리가 공격하고 있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도 저도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한 발 뒤로 갔잖아요. 예. 다시 신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 네, 검토하겠다로 갔으니까 아마 이번에 그 촬영 못하게 한 것은 한편 보면은 지기현 판사 본인 얼굴이 안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말이 제일 지금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첫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잘못 낄 수가 있어요. 예. 본인이 처음에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풀어줬는데 사실은 항고할 줄을 알았겠죠. 그렇게 꼬이니까 두 번째로 꼬이는데 지금 빨리 제정신 차리고 공명정대한 판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편파적 진행하는 걸 걱정하는 이유는 검찰을 우리가 일단 못 믿으니까 네. 검찰도 저렇게 하는데 법원까지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윤석열 내란죄를 단죄를 하겠느냐 이런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검찰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은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김영기 둘 다 대령이죠. 네.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이번 내란죄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검찰이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이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들 살아야 되니까? 예, 윤석열 내란 수괴가 파면이 안 됐으면은 또 눈치 보고 저울질을 할 텐데 이미 파면돼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끝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분수령은 그거일 것 같아요. 민주당이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검사들은 엄청나게 불을 켜고 밝혀낼 것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찾지 못한다면은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꼭 우리 민주 4기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게 진짜 힘을 모아야만이 저는 내란 종식이 되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찾지 못하면은 내란 종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만약에 정권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럼요. 곧바로 사면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내란 잔돈 세력들이 다시 무럭무럭 예. 커서 주체적으로 클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200년은 후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까지 49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내란 종식은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내란 종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 좀 국민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지금은 뭐 지휘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경선 때까지는 지금 지휘부는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중립을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님 지지 이런 거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1차 요새는 힘들어 죽겠어요. 이재명 대표 이런 언급을 전혀 자제하고 예, 예. 못하고 그래서 4월 27일이 결판이 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7일 되면 최종 후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민주당도 선대위 체계로 바뀌는데 최고위원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무실에는 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들은 일개 지역 도를 담당을 해서 그 지역을 누비면서 표를 국민들과 같이 하는 걸 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한다면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이런 데 접경 지역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저가 좀 더 그렇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표를 얻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경기 북부 또는 플러스 강원도 지역 정도 한다든가 뭐 경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상북도 또 출신이니까 경상도를 한 이런 지역을 여러 개 맡아서 누비면서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게 독려도 하고 직접 또 가서 하고 이런 활동을 최고위원들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우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하자, 전국을. 그동안에 민주당의 육해공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기는 했는데 육군 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셨나요? 있기는 했습니다. 누가 계셨는데 계셨죠? 용인시장 하셨던 백군기 대장님이 있었고 서종표라고 자꾸 하셨는데 예. 서종표 국방장관 하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장관은 안 했고 국방위에서 위원했고 예. 3군 사령관을 하시고 예편하셨는데 그분은 국회의원 하시고 나중에 작고를 하셨고요. 백군기 의원님은 의원 생활하고 그다음 용인시장을 예. 하고 지금은 쉬고 계시죠. 그렇죠. 네. 육군 대장 출신이 계시긴 계셨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대선 접어들고 그러면은 막 접경 지역도 다니고 또 선거 운동하시고 그러느라고 바쁘시겠네요. 네. 그래도 주불리 안보 특강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네, 해야죠. 왜냐하면 안보도 민주당이다. 이걸 국민들의 그럼요. 그걸 알게 하고 국민들께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불리 안보 특강은 예. 그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방송이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안 빠지잖아요. 아니, 한 번도 안 빠지셨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예. 잠시 와서 하고 예. 국정감사 기간에도 하는데 지난주는 어쩔 수 없이 예, 현장 가셔야 가니까. 되니까.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예. 천하 없어도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만약 지역에 가 있으면은 전화로라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그 안보 특강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민주당의 지도부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흐름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알려주시는 그런 효과도 매우 컸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또 이해도 되거니와 막 지쳐 있을 때 힘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보면 힘이 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내란 이렇게 겪으면서 참 우리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말 대대적인 군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필요하죠.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당장 사실은 내란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군이 잃었잖아요. 빨리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그런 세력들은 발본색원하면서 신뢰를 얻는 거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미래 도전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점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도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을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화를 계속한 무인 전차, 무인 전투기 해서 공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AI가 장착된 무기 체계를 해서 예.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주를 선점해야 되는데 우주군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이번에 대형 산불처럼 예. 이런 대형 산불의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국가가 책임을 주고 막아주고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안보 영역도 이제 확대해야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어쩔 수 없는 코로나라든가 대형 산불이라든가 지진 이런 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포괄 안보 개념입니다. 안보의 영역으로 해서 보호하는 거죠. 예전엔 안보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거고, 이제는 국내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이 지금은 임무는 주어져 있어요. 재재난에 투입되도록. 그런데 실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죠. 장비가 그 재재난에 투입되는 장비를 부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 헬기 많잖아요. 헬기에 소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전투력을 투입할 수가 있고, 군의 예비군이나 현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은 근데 투입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비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해서 군이 전쟁을 막는 군 플러스 이런 대형 재재난에도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역할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재명 전 대표님 계실 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군이 이제는 이번에도 대형 산불에 군이 되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비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훈련이 안 되니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작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최해병 예. 그 순직 사건도 그 해병 1사단에서 재재난에 투입되는 부대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고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군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일부에서는 육해공 사관학교 또 삼사관학교라고 있죠. 네네. 이걸 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뭐 좀 이번에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요. 예. 그걸 통합을 하려고 예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각 군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그래서 교육 통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1년에 한 2달은 같이 생활한다든가 각 학교를 순회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더 심층 깊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점점 군은 사관학교 통합보다도 군 전체가 통합군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육해 공군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합동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육해 공군을 없애버리고 통합군으로 가는 개념이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이제는 공군, 육군, 해군 무기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이 됩니다. 육군에서도 무인기 2,000km 갈 수 있는 무인기가 있고, 예. 그 미사일 쏘면은 수천 킬로까지 순식간에 가는 게 육군에도 있는 거고, 공군에도 있고 해군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장이 육해 공군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점점 통합
군으로 가는 것이 우리 효율군으로 가는데 그것은 다음 정권에서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통합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국방부 문민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장관의 문민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장관을 상징적이니까 장관의 문민화도 있고 문민 통제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은 다 군 출신이 했어요. 문민화를 약속하고도 실제 민간 장관을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고 그 전에도 약속은 했는데 못했는데 이제는 저는 뭐 문민 장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저 애청자님들 가운데 김병주 의원님 차기 국방부 장관님 꼭 되세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 저는 뭐 사실 이번 초대 장관이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갖는다면은 문민 장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쿠데타가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쿠데타의 DNA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각으로 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뭐 문민으로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안 맞고 그때마다 시대에 맞게 최적의 인물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민 장관 하는 거는 늘 할 수도 있다. 근데 늘 뭐 문민 장관을 해라 하는 것보단 능력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군은 전장 영역이라든가 육해공군 참 복잡합니다. 육군 출신 장관이 하더라도 해공군 조금만 들어가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정도 능력을 가진 문민 장관을 찾기가 어렵고 또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악이 돼야 되는데 군 장악도 쉽지가 않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은 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민관인 출신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 군 출신 아닌 국방장관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죠. 아직은 없었죠. 네, 지금까지는 군 출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포스타 출신이냐 투스타냐는 있는데 장군 출신이 거의 했었고요. 그리고 육해공군 다 했었고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처럼 뭐 폭스뉴스 앵커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하고 이런 건 좀 너무 또 좀 비약이라고 그럴까 좀 심한 느낌도 있었어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고 또 주변국이 강대국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판단하고 할 장관이 좀 필요는 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다면은 저는 민간인도 강추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서 진짜 국민을 위기로부터 지켜낼 국가를 지켜낼 사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이런 쿠데타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앞으로 대선 전국에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면은 막 제가 나오겠지만 그냥 나오신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사실 통계 자료가 그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상이야 뭐 김문수가 제일 높게 나오니까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응집하고 있는 세력이 극우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세력들은 지금 김문수 쪽이나 지지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더 지켜봐야죠. 뭐. 지금 그리고 경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기간이 오래됐으면 변화할 텐데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의 추이로 봤을 때는 여론조사 추이에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이제 2,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뭐 대선 치르고 막 그러면은 상대 후보별 맞춤 전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거 필요할까 싶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라.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되죠. 저도 생각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때도 그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한 당이잖아요. 동조한 당이기 때문에 사실 당도 해산해야 된다고 봐요. 당명도 바꾸고 다 그 정도 가야 되죠. 국민의 신뢰를 솔직히 얻으려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또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이 왜 이루어집니까? 이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1호 당원 예. 윤석열. 그러니까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죽 성격으로 대선 후보가 나오고 있고 그 대선 후보들 모두가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도 내란으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엔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안 해 그렇지 어떤 형태로든 그 내란이 일어났은 2-3시간 동안 그 협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란 뭐 주요 종사자는 아니더라도 내란에서 부하 수행 정도는 했다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부 인원은 그 이후 과정에서도 계속 윤석열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후보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경선하는데 지금 김문수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김문수가 되면 우리는 땡큐죠. 네. 예, 아이고 뭐 또 그것도 지켜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49일 남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뭐 지지 호소 이런 발언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저촉되죠. 네. 그러면은 그 저촉 안 되게 네.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네.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특정 예. 후보를 뭐 지지해 달라 이런 것들은 저촉이 되지만은 예. 실제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은 뭡니까? 내란 종식이잖아요. 그리고 헌정 질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금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안보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란 종식과 대선 승리해서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만이 내란 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번에 그 응원봉을 들고 아스팔트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응원했던 우리 지지자분들 또 국민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 때까지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4기 민주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고 내란 종식이 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본인만 활동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진보 진영에 운영되는 유튜브 특히 백운기의 정어리 TV 많이 보면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야 또 이것이 추천돼서 많이 맞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런 생각들을 같이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활동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SNS 있으면 그런데도 백운기 그 엄청나게 속 시원한 발언했다 이런 쇼트 있으면 그런데도 좀 올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같이 이제는 아스팔트에서 했던 것을 우리의 추위에 떨면서 했던 것을 식사하면서 인접 동료 가족들한테 내란 종식의 중요성을 설파하시고 민주정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설파하시고 그리고 시간 나면 온라인에서 손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는 이것이 사실 내란 종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김채고 의원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힘을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네. 건강 중요하니까 네.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불리 김병주도 구독 좋아요 좀 아, 그럼요. 예, 그거 언제 한번 좀 준비를 해서 나오시면 한 번씩 띄워주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TV. 네. 그거 그래서 요새 되게 저희는 구독자가 적체돼 버렸어요. 많이 못 하시던데 많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주불리 김병주 또 이제 대선 승리 모드로 지금 바꿨거든요. 예. 내란 종식 플러스 대선 승리 많이 좀 응원하고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15,000명 애청자님들 주불리 김병주 TV 혹시라도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거고 힘을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